예, 소개받은 당국대학의 김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경기도의 그 의로운 장부들을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예, 오늘 뭐 세 번째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뭐 조금 선물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마지막에 와야 뭔가 있고 시작은 미미했으나 뒤끝은 창대한 그런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도 우리 의병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의병분들이 경기도의 의병들이 시작은 미미하고 또 작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끝은 창대하고 또한 빛나리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저 경기도 전체 무명의병 총 사업도 하시는 우리 네, 원장님도 오셨는데, 예, 그 광복회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 경기도 의병들이 과연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꿈꿨는가? 라는 주제로 좀 다시 잡아왔습니다. 예, 누구인가부터. 그래서, 결론부터 하라면은, 경기 의병들은 누굴까? 예. 제 생각에, 우리 할아버지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웃이었고, 삼촌이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우리 근처에 이웃으로 있던 분들이었고, 그리고 따져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할아버지, 친근한 우리 할아버지들이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럼 그분들이 왜 의병이 됐고, 왜 싸웠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후손들, 즉, 여기 계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맞으면 악전고투 또는 풍찬노숙, 저는 풍찬노숙이라는 표현이 제일 그 독립군 할 때 맞다고 보는데요. 예, 풍찬, 바람을 반찬 삼아서 노숙, 길에서 잠잤던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의 제일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제일 연배도 많고 할아버지들, 제일 높으신 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많이 연구가 안 됐고 제일 많이 조명이 안 된 분들입니다. 의병들이.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본 지역 독립운동사 또는 중국의 독립운동, 그래서 광복군 뭐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지만은, 그리고 이 지역의 3.1운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봤지만은 그분들보다도 제일 앞선 세대들이었고 그분들을 길러낸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3.1운동만 되게 다 만세를 하고 그분들을 가장 지역의 어른들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뭐 생존에 있는 분이 한 6명밖에 안 되지만은 대부분의 그분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용인의 오희옥 지사님은 13살 때 참여를 하셨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의 그분의 할아버지가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광복군을 만들어낸 것도 의병이었고 3.1운동을 만들어낸 것도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병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조명을 거의 안 돼 있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엔 10%도 조명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수험 받은 18,000명 중에서 의병들은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의병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895년도부터 1907년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의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대개 1894년도 사실은 우린 94년도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동학 농민군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분들부터 시작하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1894년 7월 23일이 무슨 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7월 23일. 예, 여기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인데 그날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본군들이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주를 했다가 잡으라는 동학군을 안 잡고 경복궁을 쳐들어간 날입니다. 경복궁을 일본군들이 포위를 해서 쳐들어가가지고 경복궁 점령이라는 걸 한 그런 날입니다. 그 날부터 우리는 외세 침략 아래 일제 총칼 앞에 우리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었고, 즉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일본군들이 지금의 경복궁터 그리고 그 자리를 다 용산에다가 부대를 해놓고 대포하고 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경복궁에다가 일본군 일개 연대가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도 거길 못 찾아갔고, 예, 경찰도 못 들어갔습니다. 일본군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남산에다가 조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 남산 바로 밑에 용산이 그래서 일제가 주둔하는 첫 점령지가 된 것이죠. 일본 다음에 어디? 미국이 또 점령을 했죠. 예. 용산이 부끄러운 그래서 우리의 그 순환의 역사 장소인데 1894년 7월 23일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그날은 우리가 일본군으로부터 무력 침략을 받은 그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병들이 그때부터 참여를 그런 상황에서 이듬해 1895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갑오개혁이라는 걸 막 하고 을미개혁이라는 걸 하고 단발령을 막 만드는 바로 그 와중에 또 중요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죠. 일본의 낭인들이 막 경복궁을 쳐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그 시녀들과 궁녀들과 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죽이고 거기서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경복궁이 다 점령당한 상태.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고종과 명성황후가 즉 대통령과 영부인이 거의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잡혀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식민지 상태가 됐다. 의병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의병은 그렇게 갇혀있는 우리의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그 고종이라고 하는 그 최고 통치자가 갇혀있는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서 갇혀있는 그 상태부터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병들이 계속 일어나서 마지막 의병이 잡힌 전국에서 다 일어나죠. 예, 마지막 의병이 잡힌 날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우리는 1910년을 북권 침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병 마지막 최응원 의원이 잡힌 건 1915년입니다. 그러면은 연도로 한번 따져볼게. 1894년부터 의병이 마지막 의병행장이라고 하는 최응원이 잡힌 1915년도까지 따지면은 몇 년도입니까? 20년이죠. 그래서 의병은 의병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번에 시간에 했지만은 왜 전쟁이냐? 실제 총 들고 서로 공방전을 했고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약 참여자가 20년 동안 참여자가 약 20만 이상 된다고 하고요. 거기서 전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만 명 이상 된다고 했고요.
거기서 학살된 민간인 피해자가 약 4만에서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전이었습니다. 내전. 그리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신문들을 보면은 특히 1907년도 이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의병들이 계속 어디서 조금씩 일어났다고 계속 보도가 됩니다. 게다가 이따 보겠지만 지금의 그 일본 아사히 신문, 동경 조일신문이라고 하는 거에도 신문에도 계속 한국 의병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사카 조일신문에도 나옵니다. 이건 내전이었습니다. 의병들은 이때 내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동안을 의병을 너무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 생각했을까? 이분들을 수구 꼴통, 그죠? 보수, 원주 보수, 시대를 거부한, 뒤떨어진 사람들. 그 이미지가 최익현 선생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최익현. 그리고 상투를 자르는 거. 지금은 뭐든 다 당연히 하는 건데, 상투를 자르니 내 목을 자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일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안 받아 먹겠다. 해서 굶어주셨던 최익현 선생이라는 분의 이미지가 있고, 또 대원군, 위정 척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보수 꼴통, 시대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의식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저도 그분들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자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의병들을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저번 시간에도 의병을 뭐라고 개념을 정리할까 했지만은 영어로 다시 한번 의병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많은 부분들을 justice, 이거 의자는 이제 그러니까 병을 하니까 암리라고 썼습니다. 암리. 근데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암리가 아니니까.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의견 이제 공부하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좀 편한 이분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는 뭐라고 부를까를 그 저스티스 피플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정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제목은 그래도 잘 의로운 장부들 이렇게 세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러면서도 11월 내전을 겪은 분들이고, 12.3 계엄 때 그 시민들이 가서 탱크를 막고, 우리 그 공수부대를 총부대를 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이건 정의로운 불공정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맞섰던 분들. 그래, 우리들의 원조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고, 병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군대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 이걸 막았으니까. 게다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여성 의병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병들 그러면은 보수골통 남자들만, 유교보이들만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오히려 요구에서 쓸 때 어젯밤까지 좀 다시 이걸 편집을 다시 하고 그랬는데, 제 말을 쓰는 것보다 이분들이 직접 쓴 얘기를 다시 제대로 옮기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분들의 뜻이 정확히 뭔지를 이분들의 글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 제대로 좀 이해하는데, 마주 보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마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기 의병의 탄생부터 하고 보겠습니다. 뭐, 첫 시간에도 물론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이분들이 직접 썼던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김아락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원래는, 저기 경상남도 분인데, 서울에 유학을 왔다가,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겪고, 또 단발령이라는 것을 겪고, 단발령은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머리를 막 잘랐다고 하죠. 예, 그런 치욕을 겪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거는 저기 12월 이분들이 참 재밌는 거는 12월 30일 날 그 회의 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군대를 만들어요. 유생들입니다, 유생들. 여기가 왜 유생인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죠? 직접 쓴 거 보면. 조선 개국 504년 을미년, 즉, 1895년, 나라의 운수가 큰 액을 만나서 난신이 정권을 잡았다. 난신이 정권을 잡았다는 게 이때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했대 사람들이죠. 즉, 김홍집 내각, 박영효 내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때 역정들이 밖으로 외세를 끼고 돌아.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김홍집과 박영효를 꼽지만은 사실은 모든 실권은 민씨 척척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석사 논문이 그 갑오개혁 거를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1894년도 갑오개혁 당시에 각 실세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실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나를 도표로 만드는 적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실세라고 하면은 일단 군사권, 재정권, 외교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사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조판서, 병조판서, 그 다음에 재무부 누가 장악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다 민씨였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부끄러운 우리 역사기도 하지만 1894년도 그 무렵에 조선 정권의 그 대부분 핵심적인 사람들은 다 민씨 척척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학군들의 첫 번째 타겟은 누구냐? 민영준이었습니다. 민영준은 누구냐? 나중에 희문고등학교를 만든 민영휘입니다. 혹시 희문고등학교 출신들 계신가요? 예. 그게 민영준인데 갑오 동학군들의 첫 번째 타겟 전원부터 우리 광주 그 항쟁 때 첫 번째 타겟을 전두환으로 꼽은 것처럼 그분들은 이때 민영환을 꼽았습니다. 근데 민영환은 나중에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해서 나중에 사학재단을 만들어서 희문고등학교 설립자까지 되죠. 제대로 친일파 응징도 못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 군대를 불러 궁중에 들어와 난을 일으키고 대궐을 넘어들어 국모를 살해하겠다.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왜 우리가 이 의거를 나서야 되는가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단발령 얘기죠. 예. 도성한 사람들이 늑삭을 당하며 화를 면한 자가 드물었다. 예의 나라가 어찌 이토록 불패할 줄이야.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유생의 시각에서 본 당시 시대인식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죠. 예. 이것만 봐도 사실 누구 말씀대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로울 수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원문입니다. 예. 김아락을 진중얘기를 치면 바로 이 원문이 나옵니다. 예, 또 진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기도의 의병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할아버님들이 1월 1일 날 이천에서부터 모여가지고 창의를 시작해서 여기서 어떻게 의병들을 구성했는지가 나오죠. 조성학은 광주산성으로 들어가서 300명을 포군, 즉 총을 쏘는 포군들을 했고, 그 다음에 구현영은 이천에 가면은 거기에 구현영 그 기념비가 있죠. 양근, 지금의 양평입니다. 원 이름이 양평인데 일본 애들이 양근 의병이 너무나 많이 하니까 양근과 지평이 있었는데 이걸 두 개 합해가지고 양평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우리가 자주 먹는 지평 막걸리가 바로 이 양근과 지평, 그 두 자입니다. 거기서 군사 300명을 모았고, 신영이는 음죽, 지금의 충청도 죽산이면 지금 안성과 용인의 거기죠. 거기서 화포군, 포를 쏘고 하는 300명을 모으고, 그래서 이거는 지원한 의병도 100명이었고, 지원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군인이 아니었죠. 그냥 피플입니다. 평범한 농민들이었대요. 또 김태원은 안성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기로 하다. 요거는 지금 광주 남한산성에 있는 조성된, 이제 한 2년 전쯤에 조성된 항일 의병 기념 공원입니다. 남한산성 가시면은 한번 꼭 들려보시면은 요 옆에는 또 신익희 선생이 같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 2,0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전투가 바로 일본 군도가 첫 전투가 1월 18일 이천의 넉고개. 이걸 예전에 잘못 표기해서 백현 전투 이렇게 많이 썼는데, 실제 현장을 조사하고 그 현지인들이 백현, 즉 혼백하다 할 때 백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넓을 광자, 광현. 우리 쉬운 말로 넓은 고개다. 그래서 넓고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게 지역사를 알아야, 현장을 알아야 원 이름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이천과 곤지암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요 작은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투했는지가 이분의 진중일기에 있습니다. 군사를 지휘 엄습하니 적병이 죽은 자가 수십 명이 되고, 이때 일본군이 자료에는 180명 정도가 들어왔답니다. 혹시 동학군들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군 1명 죽을 때 동학군은 몇 명 죽었다 그랬죠? 안타깝게 전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군 1명을 죽이기 위해서 동학군들은 몇 명 죽었을까? 약 25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사실 학살이죠. 그만큼 그 무기와 여기 전술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군들이 작성한 그 회고록 같은 게, 퇴직한 일본인들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저기 그 놀이터, 어디 공원 놀이터에 가면은 이제 사격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처음엔 안 맞는데 자주 해서 맞으면은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정말로 게임하듯이 진짜 그런 즐길 수 있습니다. 남자 애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게임. 실제로 동학군들을 죽일 때 일본군들의 심경이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서 막, 야, 저것도 못 맞춰? 뭐 이런 식의. 그 정도로 상당히. 그리고 그 일본 여러분들 영화 마지막 사무라이 뭐 이런 일본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죠. 그런 영화 보시면은 이 일본군들의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은 것처럼 연발총기도 나오고 바로 조준해서 사격하는 약 200m에 거의 딱딱딱 맞히는 그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화승총이라든가 이 한 발밖에 못 쓰는 미스터 선샤인에 있는 아주 정의롭긴 하지만은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영화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그 무기나 이런 쪽에서 열세죠. 그런데 그 애들이 100명 정도 이상 모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의 연대급의 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0명이 왔다 그러면은 대단한 전투력입니다. 이 당시 그 일본 군들이 좀 이해를 우리가 또 돕기해서 한다면은 일본은 왜 열도라고 할까요? 일본 열도라고 하죠. 혼슈가 있죠, 혼슈.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처음에 장악한 건 오키나와를 장악을 하죠. 유구라고 하는 지역이죠. 오키나와를 장악을 해서, 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악한 게 북해도를 점령하죠. 북해도 아이누족을 점령을 해서 자기네 표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대만을 점령합니다. 이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속 전쟁을 하는 나라였어요. 전쟁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나라입니다. 대만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을 점령하는 것이죠. 조선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중국으로 그 다음에 중국까지 해서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출병을 하죠. 시베리아를 장악하죠. 그 다음에 만주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합니까? 동남아시아를 점령하죠. 동남아시아를 한 다음에 저 중국까지 마저 그래서 중유전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일본의 전쟁 약 100년의 과정들을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게다가 걔네 말대로 하면 승승장구의 역사입니다. 전투에 접은 적이 거의 없는,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얘들이 전력이 커졌고 모든 국력이 다 그 전쟁 물자 만들고 군인들 만들어내는 쪽에, 정확히 얘기하면 살인병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열중했던 나라였습니다. 모든 군수산업도 그렇고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전쟁의 엑셀을 밟은 그런 나라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선비의 나라 조선은 진짜 무참하게 당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는 180명의 군인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다음에 동학군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 의병들은 전에서 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은 이곳이 정말로 그 이천과 곤지암 그 경계선인데 그 동원대학 있죠? 참치하는 동원대학이 바로 밑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한눈에 그쪽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기서 매복을 하면은 되겠구나. 우리는 전면전으로 하면 다 백전백패 하죠. 그래서 이 유생들 중에서 병서를 읽은 사람들은, 특히 김아락 같은 분은 군사를 하면서 병서를 읽고 그 다음에 매복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대학 근처에도 매복을 사람을 하게 하고 이쪽 왼쪽에도 광현이니까 이제 고개가 넓다는 뜻이죠. 넓게 의병들을 배치를 하고서 먼저 선발대를 통해서 싸움을 건 다음에 이 일본군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영화 저 봉오동 보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한 방에 매복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저쪽 노루실이라고 그 광주 도척면의 노루실 쪽에 이 일본군들이 초청하는데 거기다가도 배치를 했다가 거기서 새벽에 공격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일본군들 중에서 응당 2명밖에 안 남았다.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우리는 늘 지는 역사만, 전투에서 지는 역사만 배웠는데, 여기 가까이 경기도 이천에서 이런 일본군 정규군과 이 부족한 의병들이 싸워서 180명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봉오동 전투, 저는 봉오동 전투와 맞먹는 그런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국가가 세워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후손들이 돈 모아서 이 전적비를 세웠습니다. 이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걸 세웠습니다. 여기 광주 동원대학 근처 가실 분들은 한번 꼭 여기를 전적을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이 의병들이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죠. 1896년 2월 달에 한겨울, 지금같이 추운 이때 여기 출발, 여기 이천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지금의 그 광주 그 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저 남한산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도 차로 가면은 8시간, 걸어서 오구나. 예. 엄청난 길인데, 여기 군대가 약 1600명이 갔다 갑니다. 그게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이 일본 자료에 일본 지금의 도쿄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도쿄 아사히 신문을 제가 독립기념관 가서 자료실에 가서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남한산의 적정 이렇게 써 있죠. 남한산성에서 있는 그 의병들의 동태 이런 얘기죠. 예. 거기는 춘천에 약 600명, 광주 분원리에 약 1200명, 공주 청주에 600명, 저기 있다. 근데 이들을 모아서 남한산의 적과 함께 정토를 하고 침입을, 그래서 뭐냐? 경성을 공격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을 공격한다는 거죠. 왜 서울로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복궁의 고정을 구출하기 위해서겠죠. 이분들은 분명 근황주의자, 그러니까 고정을 가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그 외세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의 고정을 구출하기 위해서 경성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건 남한산성 옛 지도에다가 제가 이 전투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예, 이천과 양근 경기도 의병들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 지금의 개념도 봐도 그 이천에서부터 출발한 의병들이 광주 사람들, 여주 사람, 용인 사람, 여기 이제 수원 사람들, 그 다음에 양평 사람들, 경기도 전역에서 온 거죠. 1600명가량이 있다. 그건 일본군의 신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3월 5일 날 일본군들과 여기서 남한산에 전투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충국리, 저쪽 하남 쪽에 있는 충국리, 그 다음에 매창리는 사실은 제 고향 동네인데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의병의 거의 주둔지였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남한산성 병자호란 한 때 우리가 고립된 그 상황을 그 영화로도 보고 아주 치욕에 뭐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 1896년에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것처럼 한겨울에 여기 남한성이 이렇게 일본군에 의해서 고립됐습니다. 저쪽 남문 쪽에는 저 매창리 저희 동네 쪽에 예, 일본군과 친위 그 정부군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향교리 즉 하남에 북문으로 가면 하남이 있는데 하남에 예, 고골이죠. 고골 이쪽에 친위대가 1중대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화병은 이쪽 동문 쪽으로 진주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직접 안 나서고 우리나라 정부군들을 동원해가지고 진압하게 한 겁니다. 동족들끼리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일본군들이 그 물론 지휘를 했지만은 여기서 약 800명이 죽습니다. 자세한 전투 기록은 남겨있지 않아서 없지만은 이게 진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약 80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의병이 500명이 죽었고 진압군이 300명이 죽었습니다. 남한산성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저기에 의병들이 있었다고 하는 아무런 추모비도 없고 기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 의병들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어쨌든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한겨울에 그렇게 했는데 500명씩이나 죽었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고 제가 아무리 그쪽을 찾아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군들은 남한성에 총 10개 절이 있거든요. 왜 10개 절이냐면은 인조가 거기를 병자호를 막기 위해서 거기 전국 8도에 8개 절을 지었고요. 그래서 충청도절, 전라도절, 강원도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휘본부, 개원사라고 하는 지휘본부를 만들어서 9개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나중에 만드는 게 합해서 10개 절이 있는데 10개 절을 1907년 8월 22일 날 일제히 다 파괴를 합니다. 이 자료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찾게 됐는데 일본군 내 그 총독부 자료에 8월 22일 날 군대를 파견해서 파괴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절은 장경사 그쪽에 조금 반파된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새로 지은 겁니다. 이때 다 파괴됐고 행궁도 파괴된 겁니다. 이 흔적을 너무 제 고향 동네고 그래서 저도 일말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만나뵐 우리 의병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할머니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분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양주 출신이고 지금의 구리시 윤희순이라는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이분은 그나마 춘천 가면은 이렇게 기념비도 있고 그래도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근데 조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석 의병 유인석은 들어보셨죠? 유인석 조카와 결혼해가지고 1896년부터 의병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병종의 노래 이런 거 해서 약 17편의 시 노래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주로 가서 망명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매사를 시대에 따라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살아라. 네. 저도 애들한테 이 얘기를 물려주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의 그러면 노래가 어떤 건지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런 음원이 없기 때문에 못 들려드리고요.
이번에 가사만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혹시 이 목소리 좋은 여성분이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대신 좀, 예, 대표, 예, 그러시죠. 그 음악을 한번 틀어드리려고. 김치님도 깔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칭하는 겁니다. 아니, 그 가사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나는 앞에 나가서 하시래요. 얼굴 보면은 환상이 깨지니까요.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예, 읽을까요? 예.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얼 할까? 의병대를 도와주세요. 내 집 없는 의병대들 뒷바라지 하여보세. 우리들도 뭉쳐지면 나라 찾기 운동이요. 외놈들을 잡는 거니 의복 벗은 손질하여 만져주세요. 의병들이 오시거든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져주세요. 우리 조선 아낙네들도 나라 없이 어이 살며 힘을 모아 도와주세. 만세 만세 만만세요. 우리 의병 만세로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확대를 어떻게 하죠? 예. 예. 우리 읽어주신 분한테 박수 한번 주고. 이 윤희순이 직접 쓴 가사, 아직까지 어떻게 불렀는지는 남겨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도 발굴을 찾아야 될 노래를 생각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실제 불렀던 의병 격중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다행히 이것을 나중에 1980년 무렵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했던 것을 남겨서 의병 격중가라고 하는 악보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당국대학에서 이것을 노래로 한번 음원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예, 이분들이 정말 바랬던 세상은 바로 이렇게 태평성대를 외세 침략 없이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바랬겠죠.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한번 이게 또 윤희순 방금 오기 전에 제가 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없을 텐데, 예,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너희놈들이 우리 임금님 안사람네들 괴롭히면 우리 조선 안사람들 보고만 있으랴. 우리 안사람도 의병을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모를 살해하고도 너희가 살 길을 바라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용서를 빌고 가거라. 이 오랑캐들아. 대장놈들아,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조선의 선비 윤희순. 자, 윤희순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일본 대장, 제목이 외놈 대장 보거라.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분이 대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용서를. 이렇게 우리 여성들도, 조선시대 여성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힘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당당하게 싸웠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의병들을 거기 사람들 먹고 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상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옷도 해주고 그다음에 가사에도 나오지만은 그다음에 다치면은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이게 필요하죠. 예.
봉오동도 다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싸워서 이긴 것이지, 예, 남자들만 특출한 홍범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옆에 도와준 우리 여성분들이 같이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우리 안중근 의사도 의병이었죠. 요거는 그 전에 요거 여기에 이거는 정확히 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있는 자료긴 한데요. 언제 누가 됐는지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선 의병가죠. 그러면서 조선에 영양 출신의 남자연이 자카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연 지사는 저쪽에 우리 전지현이 연기했던 암살 영화의 모델이죠. 예. 이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폭탄 두고 했던 그분입니다. 만재에서 활동하고. 예, 안중근 의사. 이 유명한 사진인데 요거는 미국에서 나온 신문에 이걸 인용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글씨 때문입니다. 이 뒤에 추수제라고 썼는데 추수는 행덕추수를 의미합니다. 행덕추수. 일본 사람이죠. 행덕추수. 일본 말로 고토쿠쇼스이인데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당신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 그랬더니 나는 일본의 유명한 반정운동가 행덕추수한테 나는 사상을 받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 바로 이 행덕추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일본 경찰이 체포를 했다가 가슴 속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서 경악을 한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볼게요. 사생치의, 생을 버리고 의를 취했으니 살신성인이다. 안군의 일거가 천지개진, 천지를 모두 진동시켰다. 저게 추수제, 행덕추수가 썼다라는 의미죠. 저것을 가슴속에 있는 것을 본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안중근을 바로 빠른 시간에 빨리 죽이기도 했고, 왜냐하면 일본의 사회주의자, 일본의 반전운동가, 평화 시민운동가들이 이 조선 독립에 또 일어날까봐 이 사람도 사형시켜버립니다. 대역 죄인이라고. 그래서 최초의 일본 대역 사건의 최초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와 젊은 친구들 12명과 한꺼번에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서워했다는 거. 우리가 이 사진이 뭐라고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바로 한국 사람들과 이 동지적인 관계가 될까봐 무서웠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경기도 전역의 현장들을 좀 볼까 그러는데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좀 잠깐 쉬고 할까요? 아니면은 예, 좀 쉴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시간. 예?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음악도 좀 듣고 4시에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만났는데 아예 갔다가 올림픽에서 활동을 예. 좀 아까 실제로 그 신흥문학교 교가인데요. 예, 이 노래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20년대 초에 그때부터 불렀던 노래라고 하고요.
일본의 자료에는 1917년 정도부터 이런 노래가 불렸다라고 일본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10년대에 이런 식의 노래가 원곡은 사실은 저기 미국 남북전쟁 때 불렀던 그 노래죠. 그거를 가사를 바꿔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의병가는 약간 어떤 한탄과 우리의 어떤 좀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독립군들은 힘차게 행진을 하면서 행군을 하면서 훈련도 하면서 이랬으니까 좀 더 힘찬 노래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또 있는데요. 예, 다음에 한번 노래로 보는 독립운동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 경기도 전역에 현장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의병들에 대한 자료들은 흔적들은 사실은 유적지로 뭐 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경기도 지원서 제가 소개하는 게 아마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아마 처음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좀 멀어 보이죠? 이게 절 위에서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작게 보이는 여기 그다음에 저 뒤쪽은 그 관악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안성입니다. 용인에 있는 그 불암사라고 하는 이동면에 있는 불암사 쪽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가파라는 절입니다. 지금 이름은 용덕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사. 내비게이션에 용덕사로 치면은 거기를 나오는데요. 거기서 내려다본 광경인데 저쪽으로 가면은 안성 쪽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용인의 원산 배감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 지도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진인데요. 왜 불암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건 용덕사의 절인데요. 여기서부터 또 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굴 같은 암자가 있어요. 그래서 굴암입니다. 굴암. 큰 굴이 있고 암자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서 기도드리고 이러는 데인데 일로 고개를 숙여 들어가면은 위로 또 구멍이 나 있어요. 하늘이 보여요. 왜? 도망가기 위해서.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굉장히 실제 귀중한 자료고 귀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황성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황성신문에 죽산 용인 1905년도 6월 14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죽산 지금의 안성이죠. 용인에서 활동한 이인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보 즉 1894년 이후에 외국의 해가 날로 심해져서 신민의 의를 펴고자 백성의 의를 피고자 그래서 의병을 조직했다. 그 다음에 병사들 이 8명이 비도 그때도 다 폭도라고 아마 이때는 비도 즉 그 공비라고 할 때 비자죠. 이런 무리들을 탐문차 구람서에 등지로 가서 비도 25명을 만났어. 의병들 25명을 만났어요. 의병대장 이하 12명을 붙잡았어요. 포박했다. 갔더니 조총과 환도 즉 칼과 화약과 명단들을 압수했다. 이 구람이라고 하는 데를 그래서 여기가 의병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성에는 칠장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죠.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여기도 의병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칠장사에 박석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본래 불황자로 하더니 그다음에 활빈당으로 치겠네요. 로빈 후드죠. 예. 영국에서만 로빈 후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로빈 후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민의 고포를 늑탈하였다. 근데 웃긴 거는 빈민에게 분급을 했다. 어려운 사람한테 이걸 나눠줬다는 거죠. 뺏어가지고 돈을 이걸 나눠줬어요. 곡식을. 그게 200명이 됐대요. 이 기사를 보면 당연히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요 짧은 거지만은 여기 7장사죠. 이게 황금신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 자료에서도 의병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야광마을입니다. 원삼에. 요 뒤가 이제 지금은 원삼 반도체, SK 반도체가 되는 바람에 이게 제가 작년 여름에 찍었으니까 지금은 거기다 또 뭉개졌겠네요. 길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독성삼리 야광마을이라고 써있죠. 야광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여기 용인분들 오셨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상 군수에 의하면은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었죠. 여기 죽은 자가 2명이요. 중상자가 전투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 비자들은 원산면 야광으로 도피했다.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죠. 예. 원산면 야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 한 필, 그리고 환도, 즉 칼이 있었고 탄환 등을 압수했다. 의병들의 규모를 알 수가 있죠. 자, 요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1905년도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또는 고무렵의 의병들이고요. 막 넘어갔네. 얘도 시간이 없다고 빨리, 아이고, 가라 그러네. 뒤로. 아, 그러네요. 예. 용인분들이 반가운 동상이죠? 예, 이목이요, 동상입니다. 예. 이분의 공무원 출신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귀중한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의병 부대가, 여기, 이분의 출생지,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말한 구람사에 거기서 주둔하고 있다가 안성을 쳐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그 자료 나오는데 안성 장날을 이용해가지고 안성의 저녁 무렵에 지금도 안성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장날 무기들을 숨기고 몰래 장터로 간 다음에 5시가 돼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거기 일본군 저기 파출소를 점령을 합니다. 그 얘기가 자료에 나옵니다. 이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 그런 내용이죠. 이분은 광주 낙생면, 예, 예, 이 사람도 여기서 칠장사에서 활동하다가 이분의 판결문, 동지들 판결문입니다. 칠장사에서 모였다가 또 안성 군청을 습격을 하죠. 그 일본과 교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진의 송정원의 밀고로 체포됐습니다. 송정원이 누구냐? 유명한 친일파인데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송병준입니다. 송병준의 아들입니다. 용인의 제일 치욕적인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이완용보다 더 악질 친일파입니다. 제일 나쁜 짓은 다 두루두루 다 해먹은 사람이고 재산도 엄청나게 긁어 모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기 서울 남산 뭐 종각 이쪽에 말하자면은 뭐 땅하고 그 토지뿐만 아니라 술집 유곽들 예, 이런 거에 다 시장통 이거 점령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본한테 또 백작으로 해서 돈 받아먹고, 그래서 일본에 죽을 때 천황이 선물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 정도로 악질적인 사람인데, 그 아들이 밀고를 해가지고 이 의병이 붙잡혀서 그날 바로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이모교고, 이 사람은 서대문 영무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남상목 의병입니다. 성남에는 이 윤치장이라고 하는 의병이 있습니다. 윤치장은 남상목 의병의 그 습격도네요. 이게 거꾸로 이거 자꾸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저기 성남의 웹툰 작업에 이게 활용됐던 사람이 윤치장이라고 하는 청계산 호랑이. 지금도 내 친구 네이버 거기에 웹툰 들어가면은 이게 이 사람 꽤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1969년인가요? 돌아가세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1907년도부터 활동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들 관심을 안 갖고 해서 스스로 시를 짓습니다. 혹시 시인 계시면은 이거 읽어주시면은 좋을 텐데, 이 시에서 이분의 일생이 드러나 있어요. 목숨을 부지하여 구차히 살아온 90년. 나이가 90대네요. 지나오며 나라를 잃고 다시 찾는 것을 보았네. 공궁한 피난살이 풍지는 오래였고 의병장으로 감옥살이 세월은 더디었구나. 요즘엔 친구 찾아 술이나 마시며 만년에 고기 잡고 또 풀 베고 뗄나무 하네. 시인이 계신데 걔가 지팡이 필요 없고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모든 걸 이기네. 이런 분들 생전에 인터뷰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이분의 흔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기껏 그 묘만 찾아뵀는데, 성남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죽산군에 가면은, 지금 죽산면에 가면은 여기에 유적지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은 3.1운동만 조명했다 보니까 가면은 여기서 3.1운동만 일어난 걸로만 이렇게 표지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일본군 그 주재소, 즉 경찰들이 주둔했던 곳이고, 여기에 의병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점령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적인 의병들의 전투지인데, 우리가 3.1운동만 조명돼서 못 봤다. 아까 얘기한 그 악질 친일, 이완용보다 저는 나쁘다고 하는 악질 친일의 그 사람의, 이게 1920년에 찍은 사진이니까요. 여기에 엄청난, 지금도 여기 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아주 이쁜 연못이 있고요. 이 이름은 영화지입니다. 영화지. 일본 애들이 가끔 쓰는 용어인데, 화려함이 얼마나 제일 비치는 것은 연못에 비쳤을 때가 영화지인데요. 여기에 여기서 정자와 여기 바로 정자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 호수가 있고, 한국식 전통 연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를 열었고요. 총독부 사람들이 여기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수파티를 열었고, 저 뒤쪽에 있는 의병들을 가둬가지고 고문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일본군 50명이 상주를 했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여기를 의병들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실제 쳐들어갔다가 5인 사격으로 인해서 거의 일진의 사람이 총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도 의병인데 해적입니다. 아까는 활빈당에 있었는데 해적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원래는 당진 사람인데요. 원산면에서
거기서 거병을 했습니다. 하수리가 지금 무슨 동네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용인분들 아시면은 좀 이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주호는 논문이 한 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인데요. 예, 안성, 양지, 죽산, 수원, 그 다음에 충청도, 당진, 풍도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이죠. 거기에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본 군대 쫓아오면 배 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군들이 뭔가 군사 물자를 옮길 때 배 타고 나와가지고 그걸 공격해가지고 뺏었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원삼까지 들어와가지고 일본과 교전했습니다. 체포된 곳은 해미에서 체포됐습니다. 완전히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죠. 왜 이런 분들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또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주원 의병은 나중에 체포돼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사람입니다. 정철화, 이익삼, 그 다음에 임혹, 다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 사람들은 중대장급 또는 의병장급들이어서 이름은 그나마 남아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름 없이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명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분들을 추적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알려진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확인될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다음 자료는 우리 무명의병을 기념하시는 우리 강진호 원장님이 만드신 것을 제가 좀 복사하게 다운했습니다. 무명의병에 대한 우리가 기록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성남에 이게 기념비가 하나 있고요. 양평 쪽 가면은 을미명 기념비가 있고요. 우리 지평 막걸리 유명한데 지평 막걸리 양주장이 있는 곳이 지평인데 거기에 을미명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비도 같이 있습니다. 연천 가면은 여기 항일운동 기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유일하게 그나마 의병장에 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을 가면은 면함 최익현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복사하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의병들을 미스터 선샤인처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현장을 가봐서 그걸 느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부 의병은 용인하고 안성이 중심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은 우리 이모교 동상이 있는 용인 양지 평창리에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배감시장, 배감순대 아시죠? 배감순대 유명한 바로 그 장소가 배감시장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 이모교 의병과 정주원 의병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표지석이 있는데 3.1운동 표지석만 남아있어서 의병들에 대한 표지석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은 대표적인 또 구람사 의병들이 여기에 거주를 했었고 실제로 아까 황성신문에 나와서 확인했죠. 거주를 했고 여기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모교 의병이 이 죽산면 사무소로 거기를 습격을 해서 거기를 전투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한번 의병 답사를 해 보시면은 소설 쓰시는 분들 있거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은 훨씬 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한 1896년도 이천에서 남한성으로
진격했던 그 분들입니다. 이천에 거기 아직은 그 이현 전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천이 바로 배이자를 쓰는 이자를 쓰는데 그 이현이 어딘지를 지금 그 마을이 그 일본군들한테 그 마을이 의병들이 모였던 곳이라고 해서 일본군들한테 파괴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광현 전투 그 장소는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으로 이동하면은 거기는 당연히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 이 아까 말한 1600명 일본 신문에 나온 1600명의 의병들이 활동했던 동문, 서문, 남문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항일 의병, 아까 얘기한 남상목 의병, 그 다음에 윤치장 의병장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양평 의병이 또 굉장히 대단히 유명하죠. 네. 양평 분들은 지금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요. 양평은 우리가 잘 아는 용문사도 중요 전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개 의병들이 모여서 주둔한 데가 바로 절입니다. 절. 그래서 용문사에서 했고 상원사, 산하사 이런 데 전투지가 있고요. 실제 여기를 일본군들이 쳐들어갔다가 논문에도 있는데 일본군 제14연대가 들어와서 여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일본군들이 여기를 경기도 이쪽에 의병들이 거주하는 데는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걸 다시 이제 복원한 게 지금인데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가보면은 정말 또 느낌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북부 지역에도 많은데요. 그쪽에는 연천이 또 중심지입니다. 통일이라는 중요 테마가 있는 곳이긴 한데 의병들이 거기서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소요산에서 거기 저도 그냥 놀러만 갔었는데 소요산이 또 의병들이 집단 거주지였다는 거 원효대에 있는데 거기 전투가 있었던 거. 심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했던 것은 의병들 5명의 묘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5분을 이렇게 모셔놓은 작은 묘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스로 한번 경기도를 그 의병들을 찾아서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거의 120년 만에 그분들을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예. 다음은 요것도 우리 그 원장님한테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건 복사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부끄럽게 앓고 혹시 그런 무명 의병 탑 같은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미국 가면은 웰링턴 거기 국립묘지 가죠. 중국 가면 천안문 있고 모스크바 저도 가봤는데 모스크바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통령이나 누가 국빈이 오면은 거기를 꼭 방문하게 합니다. 참배하게 하죠. 홀로코스트는 가신 분들이 많은데 무명 독립지사들 저 하물며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냥 여행 가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미군들과 영국군들이 포로로 약 3만 명이 거기 끌려갔다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 사람들을 기리는 큰 비석이 있습니다. 한국엔 있습니까? 저 본 것 같은데. 예? 저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제 고향이 홍성인데 저는 그 홍성은 의병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저 학교 다닐 때도 가서 뭐 했거든요. 그 제사 지낼 때 의사총회 제사 지낼 때를 학생들도 동원해서 가고 했었는데 예. 저도 이제 어쩌다 가봤더니 그 의사총 뒤에 탑이 생겼더라고요. 그 홍주 의병 기념탑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홍주 의병들을 기리는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일찍 했어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다른 쪽에서는 모르게 되면서
독립만 저도 크면서 독립운동가만 알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의병에 대한 것을 배우고 해서 도대체 이게 뭔가를 이제 의식을 몰랐는데 그것도 저도 이제 얼마 전에야 그게 예. 의병이고 1907년인가 6년에 그 마지막 예, 1907년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저기 의병 예. 해단되더라고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거기 홍주 의병들 막에서 일본군들이 굉장히 진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일본군 진압 자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기 의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무명 의병들을 모셔 기리는 장소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요. 저기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은 거기에 무명 독립용사 기념탑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가끔 광복회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1월 초에는 거기 다른 분들보다도 무명 의병 한번 꼭 가보게 되는데요.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지금 여기 강지가 원장님 비롯해서 무명 의병들을 기리는 탑을 경기도에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무명 의병 기념을 사업을 하는 거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나라들이 다 있는데 폴란드에도 있고 체코도 있고 이탈리아, 그리스, 호주, 캐나다, 인도 이또 다 이 독립을 했던 나라들에는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표시 안 됐지만 필리핀도 있고 저 아마 스리랑카인가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으니까. 일본은 그런데 일본도 있죠? 안타깝게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전쟁 영웅을 모시는 곳이죠. 일본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서 갔다가 한국말을 하면은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몰래 갔지만은 정말로 무섭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일본 군가가 계속 울려 퍼지고, 예. 지금도 전쟁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야스쿠니 신사를 한번 가보실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기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느껴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우리 의병 할아버지부터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동안 사실은 뭐 민주화 운동은 욕먹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민주화 운동 운동해서 그러 했다고 자꾸 보상, 뭐 해달라, 추모해달라, 뭐 기념해달라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비판받고 그 독립운동 전쟁하는 분들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근데 그 앞서서 이 의병들에 대한 예우나 조사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던 그런 현실은 좀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럼 제 얘기를 좀 마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럼 경기 의병들은 누군가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 의병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이웃이었고 삼촌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1차 의병들은 민비씨의 사건과 단발령에 맞서서 싸웠던 유생들이었고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지식인들이 있고 글로만 썼던 분이어서 전투를 못해요. 전투하면 깨지는데 처음 아까 그 그 광현 전투에서 이긴 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승전을 못했는데 대부분의 전투는 많이 깨졌습니다. 졌습니다. 왜? 유생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우치죠. 2차 의병 러일 전쟁 때는 농민들이 이제 등장하고 아까 만든 활빈당이 나오죠. 평민들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병 1907년 무렵에는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니까
그때부터 군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성들이 등장하고 농민들, 평민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때가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의식이 자유의식이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민들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 규모를 보면은 요 1차 때는 약 뭐 13도 창의군 그러면 막 뭐 10,000명 또는 뭐 2,000명, 3,000명. 근데 실제 전투하면은 깨지고, 처음에 저도 그래서 도대체 뭐 왜 우리는 깨지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대로 군인들이 없고 제대로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그런데 3차 들어서면서는 이 부대가 소규모로 50명 단위로 움직입니다. 게다가 그 군인들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식의 군인들이 참전하고 젊은 사람들로 참여하면서 이 기동력이 빨라지죠. 유격대가 됩니다. 빨치산이라고, 빨치산이 어느 산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산이 아니고요. 파르티잔의, 저기 소련식 발음이죠. 파르티잔, 저항자입니다. 저항자. 이 유격대가 되는 겁니다. 유격대. 그거는 젊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약 20명, 30명 단위로 움직여야지 훨씬 기동력도 빠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매복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만주 독립군들도 만주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 봉오동 전투가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기 의병들이 나중에 광복군이 됩니다. 여기 유니슨도 마찬가지로 1915년에 만주로 갔죠. 그 다음에 우리 오광선, 오희영 여사의 할아버지 오인수도 만주로 갔습니다. 그 아들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됐고요. 모든 전투의 중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광복군 국내지대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오광선이야말로 한국 독립전쟁사의 산 증인이고 중대장입니다. 유인석, 허위, 이상용 이 사람들이 다 신흥무관학교의 중요한 세력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 사람들이 지금은 3,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나중에 광복군의 주축 멤버들이 됩니다. 또 의열단의 주축 멤버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일부는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서 공산당 홍군의 지도자가 됐고요. 일부는 국민당의 군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김홍일 같은 사람은 중국군에서도 그 중장, 별자리까지 나중에 합니다. 이게 우리 독립광복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럼 경비의병들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무엇을 꿈꿨을까? 저는 이것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백성의 나라였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제국은 제국의 나라, 황제의 나라, 한 사람만이 행복한 제국의 나라였다가 민국으로 바뀌는 게 되는데요. 이건 그 한시준 독립기념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년 만의 대사건이죠. 제국의 왕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로 바뀐 대사건입니다. 대동단계선언, 이 경기도 출신 이 조소왕 선생이 중심에서 만든 것. 1910년 8월 29일, 우리들 9.7이죠, 이게.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를 하는 순간에 그 주권은 우리 국민과 동지들이 돌려받았다. 주권이 황제에서 국민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저 일제 때 국적이 어디냐고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국적이 일본이었습니까? 일본은 한 번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얘들 2등 국민이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국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친일파들이 우리 저기 일본국 사람이 돼달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안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냥 반도 출신, 조선인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1919년 대한민국이 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된 겁니다. 대한제국 사람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 헌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조 대한민국이면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미국은 남녀 여자한테 투표권을 언제 줬을까요? 1926년? 아니 50년 넘어서 투표권 준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1919년부터 여성들에 대한 차별도 없애자. 빈부의 차이를 없애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금의 헌법이죠. 네, 대한민국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의병들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우리의 조상들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이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들은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